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원 강사 주트입니다. 네, 이제 내일이면 새 학기가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새 학년에 올라가서 새 반 친구들이랑 또 만나게 될 텐데요. 네, 저는 이제 또 책을 가지고 왔어요. 도서 리뷰. 고3이 고1에게 보내는 충고가 담겨 있는 책인데 이 책이 나온 지가 좀 됐어요. 제가 고등부 아이들 이제 조언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말고 또 선배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있잖아요. 그런 조언이 모여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부모의 10마디보다 선배의 한마디가 낫다. 우리 부모님 여러분께서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말하면 안 들어요. 제 말은 안 들어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선생님이 한마디 해주세요. 근데 제 말도 안 들을 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선배가 정말 산 증인으로 경험했던 일을 또 이제 들어본다면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고3이 고1에게 보내는 조언들이 담겨 있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고1 때 미리 알았더라면, 그때 알았더라면 후회는 없었을 텐데, 네, 그런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자,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책 도서 리뷰는 중3 친구들이 들어도 되게 좋을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공부, 중학교 공부, 고등학교 공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자, 이 책에 한번 조언을 친절하게 해줍니다. 그 부분들 짚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5페이지에 보면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좋았던 화려한 시간들은 가고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왔어요. 예전에는 그랬죠. 근데 이 저자분이 이우진 씨인데요.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제 외국어 고등학교 들어가서 막상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원래는 중학교 때 항상 상위권이었는데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 얘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 고등학교에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 보니까 우등생들만 모여 있다 보니 설렁설렁 공부에서는 경쟁이 되지 않았다. 친구들은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했고 쉬는 시간마저 아까워했다. 나의 경쟁자가 쉬는 시간에도 시간을 아까워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내가 놀면은 내가 뒤처지는 거가 되겠죠. 그리고 예전처럼 벼락치기를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았대요. 자, 그래서 남들이 좋다고 하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그냥 공부를 하는 것, 이런 것은 정말 쉽게 나를 지치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목표 공부법. 근데 중학교 친구들도 먼저 목표를 세우고 목표 공부법을 해야 돼요. 그럼 목표 공부법이 뭐냐? 자기 자신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내가 무엇을 할 때 신나게 집중해서 할 수 있었던가? 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있는 친구들, 저도 주변에 보면 내가 정말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좀 시련이 닥쳐도 쉽게 포기하지 않더라고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정말로 원하니까. 내가 원하고 되고 싶은 꿈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않는데 그런데 이제 남들 다 하니까 그냥 공부는 해야 되고 남들 다 하니까 그냥 해야지라고 했을 때 공부를 하다 고난이 생겼을 때 그냥 정체되거나 쉽게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책에 이제 1부, 2부가 나누어졌는데 자, 1부에서는 공부하는 목표와 꿈을 구체적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조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수능 대비와 내신 대비로 이제 나누어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 마지막에는 상위 1% 학생들의 공부 습관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필자가 중학교 졸업하고 드디어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나는 대학 입시에 대해서 크게 고민을 하지 않았다. 대학 대입에 관한 뉴스가 나와도 남의 일 같았다. 시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대학에 다 합격하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그리고
나도 마음만 먹으면 저들의 위치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그리고 주변에서 어느 대학 갈 거니? 전공은 어떤 걸로 할 거야? 정했어? 그때마다 나의 대답은 둘 중에 하나였대요. 글쎄요. 아직 뭐 그냥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친구들도 누가 선택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선택을 해서 내가 계속 이 일을 하면 즐겁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거에 맞춰서 전공도 정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가면 나중에 공부하기가 더 대학교에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주위 친구들에는 이런 부류도 있대요. 그냥 책상에 앉아만 있는 경우. 대학에 잘 가야 되는데 공부는 해야 되고 책상에 이제 계속 앉아있는 경우. 그리고 또 이런 친구. 공부는 왜 해? 나중에 돈만 잘 벌면 그만이지. 이런 친구들도 있었다. 그리고 나도 이제 나의 생각은 대입이라고 하는 수능. 정말 한참 후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 자,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많이 고민할 수 있는 고민이 여기 나오는데 올해 고3인 민정이의 목표는 K대학교다. 유명한 K대학교 아시죠? 그 대학교다. 근데 1학년 때만 해도 S대를 꿈꿨지만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3학년 올라오면서 K대로 낮췄다. 학과는 사실 그닥 고민해보지 않았다. 그냥 경영학과를 갈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했다. 그런데 희망했던 학과마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공부, 2학년 공부, 또 3학년 공부가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 이 정도에서 조금만 올리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2학년 때 공부는 더 복잡해지고 개념이 더 어려워져요. 고3은 말도 못하게 더 어려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성적이 떨어지기는 쉽지만 그 성적을 올리는 데는 정말 많은 노력이 들거든요. 근데 이 친구도 계속 성적이 떨어지니까 학과도 비인기 학과로 그냥 낮은 학과를 써야 되나? 그리고 학과를 졸업하면 뭘 할 수 있지? 이 학과를 나와서 이런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이런 고민들. 근데 이 고민들은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하는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학교를 조금 높은 곳을 쓰려고 하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학과를 가야 돼. 근데 대학교를 조금 낮춰서 쓰면 내가 원하는 전공을 공부할 수 있어.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돼요. 근데 이제 다 하시는 말씀들이 다르지만 뭐 그래도 대학교 이름이 있는 게 좋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내가 정말 가고 싶은 전공학과. 왜냐면 이제 그거를 전공으로 공부해서 사회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나온 학과랑 내가 하는 일이 다르면 그게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시고 자 그리고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공부를 못하던 옆집에 영어도 K대에 갔는데 너라고 못할 거 뭐 있니? 이런 말씀을 이제 부모님께서 하셨나 봐요. 자 그리고 나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래 열심히 공부해서 스카이 가야지. 이런 식의 생각만 있었지. 내 꿈이었던 외교관이 되려면 어떤 학과를 가야 할까? 그리고 A대학과 B대학의 전형은 어떻게 다른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내가 가고 싶은 학교에 내가 공부만 그냥 막 열심히 했어. 근데 막상 대학에 가려고 했더니 전형에서 이런 부분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가고 싶은 학과가 있으면 그 학교와 학과의 전형을 꼼꼼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전형은 어떻게 다른가? 이런 준비를 안 했던 거예요. 여기 친구는. 자,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걸 고민하는 거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나의 꿈, 내가 되고 싶은 것, 그리고 대학을 어느 학과로 가고 그 학교의 전형이 무엇이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었다라고 합니다. 죄송한데 제가 물 잠깐 마실게요. 미세먼지 밖에 나갔다 왔는데 이제 목이 항상 칼칼해서 네, 결명자차를 탔습니다. 눈도 피로하고 해서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나가다가 우연히 아는 형을 만나게 됐대요. 근데 물이 올라오는 소리가 자, 아는 형을 만나게 됐는데 그 형이 만난 것 자체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우리가 인생에서 그냥 어떤 나의 삶의 시점에서 그냥 살아가다가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 아니야. 변화해야 돼 라고 해서 사고방식이라든가 행동이 아예 바뀌는 그 순간, 터닝 포인트 그 순간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 형과의 만남에 있어서 원래는 자기는 시간에 끌려다니면서 공부를 했지만 형을 만난 이후에 내가 시간을 이끌어가면서 주체적으로 공부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내 인생의 계획표가 아주 깨끗한 도화지였다면 이 형을 만난 이후 내 인생의 계획표에는 한 글자씩 소망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림도 하나씩 그려지기 시작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루하루 다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내가 계획해서 시간을 장악하지 않으면 내가 시간에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지 라고 하는 체계적인 계획이나 시간 관리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장악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이 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의지가 없었대요. 뚜렷한 목표도 없어. 그냥 부모님이 하라는 대로, 선생님이 지도하는 대로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3년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입학해서부터 졸업까지 성적이 제자리 걸음이었고 원래 조금만 더 했다면 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었는데 조금만 더가 안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필자가 왜 그랬던 거예요? 라고 형한테 물어봤더니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공부할 이유가 없으니까. 왜냐면 그건 부모님과 선생님이 그냥 이끌어 주는 거지 나에 대한 의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없으니까 공부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거죠.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적을 올릴 수 있었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더니 형의 성적은 늘 제자리 걸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이 목표가 아니라 진로가 분명했어야 했는데 내가 꾸준히 할 수 있는 진로가 분명했어야 했는데 그걸 몰랐던 거지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꿈에 대한 이 요약한 부분 만약에 왜 하는지를 모른다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른다라고 나옵니다. 이유를 모르면 방법도 안 찾게 돼 있거든요. 자, 인생 계획표에 대학 진학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장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내가 꿈꾸는 직업, 나의 커리어, 그거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내가 꼭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제 공부를 지금 당장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방향을 잡으셔야 돼요. 방향. 어떻게 나아갈지. 모든 인생이 그렇죠. 내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하루에 급급해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아갈지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이렇게 넓게 생각을 좀 해볼 시간이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자, 만약에 목표가 없다면 그냥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망망대해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바다를 헤매고 다니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왜 하는지 우선 한번 머릿속에 잡히지 않는다면 글로 써보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심란하고 이럴 때 그러면 글로 써보거든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이렇게 써보고 한번 생각을 하면 정리가 잘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세계 일주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다라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놀러 가는데. 근데 모든 여행에 있어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야 돼요. 문화를 경험하려고 간다. 아니면 세계사 공부도 할 겸 간다.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그래야지 그 일정에 따른 여행지도 계획을 하고 또 예산도 짤 수 있고 만약에 이런 계획이 없다면 그냥 아무 곳에서나 며칠씩 머물면서 할 일 없이 보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쇼핑으로 돈을 다 날려 써버려서 보람 없이 그냥 돌아오는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목표라는 건 힘들 때 길을 안내해 준다. 목표는 사람의 인생. 만약에 내 인생이 마음에 안 들어. 나 왜 이렇게 살지? 인생이 마음에 안 든다. 인생의 180도 바꿀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 라고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를 잘 정해야 되고, 이 책이 2011년에 나왔던 책이라 좀 오래됐어요. 지금 2019년이죠. 근데 예전에 했던 SBS 드라마인가 봐요. 여자 주인공이 이제 고현정의 여자 대통령 역할을 맡았던 드라마인데, 거기에 권상우가 이제 검사로 등장하는 드라마였대요. 근데 거기서 그 검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주 망나니 같은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문제아였어. 그런데 이 권상우라고 하는 이제 검사가 됐던 권상우. 근데 이 사람에게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순간이 아버지가 국회의원에게 엄청난 모욕을 당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나서 검사가 되기로 그때부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표가 생기고 나서 절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에만 전념을 한 거예요. 그냥 그 한 가지에만. 그래서 이제 검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망나니 같은 주인공, 이 주인공을 검사로 만든 사람은 누구였을까? 아버지의 그런 모욕당하는 모습도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됐겠지만, 근데 이제 검사가 될 수 있었던 거, 그거는 스스로 자신이 이뤄낸 일이기 때문에 바로 자기 스스로 세운 목표가 마술을 부린 거다. 내 자신이 결심하고 내가 세운 목표.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꿈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뭐 방송 작가가 되고 싶다, 의사가 되고 싶다, 기자가 되고 싶다, 뭐 아니면 최고 경영인이 되고 싶다, 대기업의 유명한 마케터가 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이런 꿈을 갖는 거, 이게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런 꿈을 가지고 닮고 싶은 이러한 사람들, 롤모델, 모델을 한번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의욕이 떨어지면 공부가 괴롭다 라고 하는데, 이제 힘든 친구에게 위로를 주는 이런 말투가 나옵니다. 공부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성적은 얼마든지 다시 올릴 수가 있어. 공부에 대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공부할 목표가 구체적이고 공부할 동기가 분명해야 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제 우리 3월 이제 새학기 시작하잖아요. 조금 놀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절대. 3월달 스타트가 중요해요. 시작이 절반이다 라는 말 있잖아요. 처음에 집중력 놓치지 않게 잘 시작하셔야 되고, 3월달에 이제 학교에서 시작하는 어떤 또 우리가 수시 대비하려면 학교 내신 대비 들어가면서 그때그때 예습 복습 철저히 하셔야 되고, 중간고사 돼가지고 이때 나 1등급 받을 거야 라고 그때 막 1, 2주 전에 하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게 또 머릿속에 다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그래서 차근차근 배우신 내용 공부하셔야 되고, 4월달 되면 또 날씨가 풀리잖아요. 봄 기운이 내 몸을 다 녹여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5월달 되면 또 뭐 체육대회다, 소풍이다, 정신 없습니다. 그리고 또 5월달 되고 이제 중간고사 이제 시험 끝나는 그때쯤에 아이들이 고삐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서, 너무, 이렇게 정신줄 놓으시면 안 돼요. 정신줄 붙잡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부 시간을 잘, 효율 있게 공부를 하는 것도 교재나 문제집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공부를 할 때 그냥 옛날에 보면 뭐 교과서로만 했다. 근데 그거는 사실 요즘 세대와 좀 맞지 않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어떻게 교과서로만 공부를 해서 서울대에 갑니까? 자, 왜냐면 수능이나 이런 이제 내신에서도 응용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 우리가 하나의 개념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근데 이제 교재나 문제집을 선정할 때도 내 수준에 맞게 잘 선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또 너무 쉽게 하면은 또 너무 안 될 수가 있고, 또 너무 어려우면 하나도 모르겠어서 금방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내 수준에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게 정말 좋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때 공부 진짜 하기 싫다. 근데 이걸 한꺼번에 너무 많은 걸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힘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공부에 대한 생각.
모르는 걸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이다. 모르는 걸 하나씩 알아가는 과정. 막 100개, 1000개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그리고 목표에 대한 수위 조절도 잘 하셔야 돼요. 반에서 꼴등했는데 갑자기 전교 1등 하겠다라고 목표를 잡으면 그럼 더 낙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등씩 올리자. 뭐 아니면 뭐 5명만 내가 따라잡자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목표를 올리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공부 계획은 내가 세우는 거예요. 학원에서도 이제 저도 학원을 하는 입장이지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완전히 모든 걸 다 100% 채워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지식을 전달하고 확인하고 또 내가 내 시간을 가져야 돼요. 내가 그 공부를 어느 정도 습득을 했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때 들었을 땐 다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돌아서 응용하려면 응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는 자신이 하는 것이고 옆에서 부수적인 도움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공부를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지? 어떻게 공부를 더 보완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지? 이것을 찾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 스터디 플래너. 저는 항상 일정을 해야 할 일을 막 목록을 쓰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 여러분도 스터디 플래너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할 공부 리스트. 해야 하는 거. 왜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리스트를 써보고 이 스터디 플래너 근데 또 너무 플래너를 너무 빡세게 다 짜놓으면 그걸 하기가 또 힘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가 취약한지 점검해 볼 수 있고 어떻게 이제 뭐 학원에서 설명을 듣건 인강으로 해설 강의를 듣건 보충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합니다. 왜냐면 혼자서 고등학교 공부는 사실 혼자서 하는데 조금 한계가 있어요. 꼭 도움이 필요해요. 뭐 인강 선생님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물어볼 사람에게 꼭 물어보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 스터디 플래너라고 살짝 플래너를 여기 써놨어요. 언어, 수학, 영어 탐구. 근데 이게 7년 전 책이어가지고 옛날 책이어서 좀 보이시나요? 여기 플래너인데 제가 플래너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언어도 우리 문학하고 비문학이 있잖아요. 문학, 비문학. 근데 이제 공부를 해봤더니 비문학이 좀 어렵다. 내가 틀리는 영역을 캐치하셔야 돼요. 그럼 비문학에 더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의 수, 통계, 지수 로그 뭐 이런 영역 중에 내가 좀 문제를 풀었더니 고난이도 문제가 어렵다. 그럼 응용 문제에 이런 문제를 더 연습해 볼 수 있는 계획.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영어를 학원에서 하고 있지만 문법, 듣기, 독해, 어휘 다 여러 가지 영역이 취합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독해하는 데 있어서 독해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독해에도 이제 문제 유형이 되게 여러 가지예요. 빈칸 유형, 순서 유형, 요약문 완성, 어법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문제는 정말 볼 때마다 머리가 아프다. 그럼 그 유형의 문제를 다시 안 보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익숙해지게 그 유형을 계속 간파하셔야 돼요. 빈칸 문제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럼 이건 어떤 푸는 방식이 또 존재하지 않을까? 그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 그리고 그 방식을 적용했는데 안 돼.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해석을 못하는 거야. 단어가 안 돼. 그럼 단어부터 외우시고 단어를 외웠는데 해석이 안 된다.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구문 공부 정확히 하셔야 되고 그리고 글에 대한 이해까지 주제를 파악하는 게 주제 제목 문제가 주제 제목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되면 뭐 빈칸이 됐건 주제 제목 요약문이 됐건 풀리거든요. 그래서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 독해 능력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57페이지에 보면 나쁜 습관은 이제 굿바이, 나쁜 습관. 자, 1등의 생활 습관을 살펴보면 그 반의 3, 40등과는 확실히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집중하는 모습도 다르고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잡담이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아. 자율학습 시간에도 귀에 이어폰 꽂고 음악 들으면서 숙제를 한다거나 대충 시간을 때우는 모습은 절대 찾아볼 수가 없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보다 두세 배는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데 생활 습관이 예전과 다를 게 없다면, 변화한 내 모습이 없다면 당연히 성적도 오르지 않을 거고 꿈을 이루기도 어려워질 거야. 만약에 나의 꿈이 변호사나 의사다라고 한다면 성적이 상위권에 들어야 하는데 남들처럼 똑같이 잘 때 자고 먹을 때 먹고 잡담할 때 잡담하고 이렇게 하면 절대 그 위치에 올라갈 수가 없어. 네,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모든 인생이 그렇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쯤은 포기할 수 있는 이런 용기도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잠, 식사, 공부 이 세 가지만 해보자. 잠, 식사, 공부. 평생 하라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 붙을 때까지만. 대학에 붙을 때까지만 이 세 가지만 해보자. 여기 이제 친절하게 후배에게 하듯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직업은 학생이야. 물론 공부만이 전부는 아니야. 친구도 있고 취미도 있고 하고 싶은 게 많은 나이니까 그렇잖아요. 딱 10대 때 세상이 내야 즐거워 보이고 여러 가지 경험이 되게 흥미롭고 좋은데 이때 공부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야. 근데 이왕 공부에 매진하기로 마음 먹었다라면,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학생이란 직업에 충실해 보자. 자, 우선 우리가 하루 일과 잠, 식사, 공부만 한다는 각오로 다져보는 거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부할 때 친구들 정말 좋잖아요. 친구. 근데 여기 저자분은 친구들과도 조금은 거리를 뒀어. 근데 고3 때 되면 어쩔 수 없이 조금 거리감이 생기게 돼 있어요. 왜냐면 내 공부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친구들이 정말 중요한 존재였어. 근데 그런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좀 줄이고 만나고 통화하는 시간, 이런 행동을 자제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만든 건, 이건 나한테 이제 엄청난 시험대에 올려놓는 일이었어. 하지만 꿈을 이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야. 꿈을 이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컴퓨터 게임, TV 시청, 친구와 놀이, 취미 이런 거.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는 모두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게 먹어야 돼. 대학 입학할 때까지만. 대학 입학할 때까지만. 그렇죠. 내가 살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포기해야 할 것들 반드시 있어요. 내가 근데 A하고 B를 다 갖고 싶어서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사실 살다 보면 A를 더 간절히 원하면 B를 포기해야 되는 순간이 있으니까 그런 선택을 잘 하셔서 버려야 될 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거, 그런 거는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대학에 어떤 입학 목표를 정했다면 먼저 학과의 수능과 내신 합격 점수를 알아봐. 이 학교의 수능은 한 몇 등급이면 합격을 했고 내신으로 들어가려면 내신 몇 등급, 그리고 어느 과목을 치중해서 보는지 이것을 알아봐야 돼. 그래야 이제 내가 그 목표에 맞춰서 내가 또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해. 자, 그 다음에 또 되게 이 책 재밌게 읽었어요. 예전에 읽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새학기 시작하면서 주말에 학원에 있는 책을 영어 교과서가 이제 개정이 이제 1학년부터 개정이 되고 지금 이제 고3은 다 수능 특강이 이제 시험범위니까 예전에 자습서 7년마다 개정이 되는 책들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버리려고 했지. 이만큼 돼서 학원이 꽉 찰 정도예요. 그래서 그 책을 우리 학원에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버리나 지금. 네, 걱정입니다. 네, 저희 남자 선생님 남편이 있긴 하지만 너무 많아요, 그치? 그래서 이제 책이 개정돼서 교과서가 다 바뀌었어요. 시간 참 빨리 가더라고요. 7년이란 시간이 금방 갔어요. 자, 그리고 주간 계획을 잘 세우는 방법. 주간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나?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한꺼번에 막 다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언어, 시문학을 세 지문, 비문학 세 지문, 그리고 모의고사를 한 회, 이렇게 다 나왔어요. 모의고사도 수능 특강을 푼다라고 했을 때 제가 친구들한테 숙제를 내주면
막 갑자기 3강씩 내주거나 하면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지문수가 좀 많아지면. 근데 사실 하루에 딱 4개씩 매일 풀어야지 라고 하면 훨씬 공부도 잘 되고 습득도 잘 돼요. 매일 나눠서. 그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학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의 시나리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시나리오. 여기 한번 학생의 인생 시나리오 한번, 희극 시나리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간고사를 앞두고 수학 문제집을 2번 풀었다. 수학 점수가 2번이나 풀었으니까 오르겠죠, 당연히. 15점이 올랐다. 선생님과 엄마께 칭찬을 받았다. 기분이 좋다. 자신감도 생겼다. 수학이 정말 좋아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아는 만큼 가는 거예요. 노력한 만큼 가는 거예요. 노력도 안 하고 자꾸 안 나오면 더 싫어질 수밖에 없어요. 친해져야 돼. 자기가 필요한 과목과 친해지는 습관. 매일 보면, 우리가 친구랑 사귈 때도 어떻습니까? 매일 보고 말하고 처음부터 절친이 되진 않잖아요. 익숙해지면서 친해지듯이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싫어하는 과목을 매일 보고 애정을 가지고 하셔야 네, 향상이 있습니다. 비극 시나리오 한번 가볼까요? 여기 예시가 수학은 희극인데 영어가 비극으로 나왔어. 왜 영어는 비극이야? 자, 영어 단어를 못 외웠다. 쪽지 시험에서 50점을 받았다. 선생님에게 혼났다. 엄마께 용돈을 깎였다. 이렇게. 그러면 내 인생을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어떤 희극 시나리오로 갈 건지 비극 시나리오로 갈 건지. 그리고 그걸 계속 상상하시는 거야. 내가 잘 되는 일을 계속 상상하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노력을 투자하셔야 됩니다. 자, 고등학교 1, 2학년의 짜투리 시간은 어떻게 되냐? 쉬는 시간, 점심, 저녁 시간, 그리고 통학 시간. 그 짜투리 시간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짜투리 시간을 매일 계산해 보면 엄청나거든요. 쉬는 시간이 뭐 10분인데 7교시를 한다. 그럼 1시간 10분의 시간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우리 강아지가 너무 발소리가 크게 나는 것 같네. 자, 그래서 그런 시간들, 짜투리 시간을 활용한다면 엄청난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뭐 학원을 오가는 시간에 뭐 영어 단어를 암기한다거나 뭐 수학 문제나 영어 지문을 1-2개씩 쉬는 시간에 풀어본다던가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죄송해요. 문 좀 닫을게요. 고마. 가자. 나가. 우리 강아지가 너무 까불어가지고 내보내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안 나갔어. 가짜로 이렇게 껌 던지는 흉내를 냈는데 가짜인지 눈치챘나 봐요. 안 나가고 지금 제 발밑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우리 공부 방해 요인의 나쁜 습관 버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시 대입을 준비할 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논술을 볼 수도 있을 거고 봉사활동 시간도 필요할 수 있을 거고 네, 이런 것도 다 주말 시간을 관리해서 봉사활동을 또 평일에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주말 시간에도 스케줄을 잘 짜서 하셔야 됩니다. 네, 요새 중고등학교의 기본적인 봉사활동 시간을 채워야 되는데 저희 아이도 계속 하라고 하는데 안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입니다. 자, 우리가 한 20분 정도 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목록도 여기 책에 나왔어요. 108페이지에. 뭐 영어 단어 외우기, 수학 문제 2개 풀기, 영어 독해 한 문제. 20분이면 한 문제 더 풀 텐데 왜 이 책에 이렇게 나왔지? 영어 독해 한 문제? 영어 독해 한 문제당 한 1분 10초에 풀어야 되는데. 네, 그럼 20분이면은 사실은 이제 마음 먹고 모의고사 푸는 것처럼 하려면 20분이면 한 15, 16지문을 풀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문을 다 읽고 공부하는 입장에선 또 힘들 수도 있죠. 또 오답 노트, 틀린 문제 4문제 정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 않지만 나의 공부 성향이 내신형인지 수능형인지 이거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내신이라고 하면 대학 가실 때 3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이제 시험을 봐서 학교 내신을 잘 준비해서 가는 거고, 수능이라고 하면은 11월 수학 능력 시험을 보고 대입을 준비하는 건데, 또 내신과 수능이 또 결합된 그러한 대입 전형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스타일을 잘 파악하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학의 전형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선은 이제 정해진 시간에 공부, 예습 복습 철저히 하고, 뭐 그렇다라면 내신형으로 볼 수가 있다. 내신형, 굉장히 꼼꼼한 성격이죠. 학교에서 시험 문제가 꼼꼼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능형이라고 하면 응용력이나 논리력이 있는 친구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근데 저의 생각을 하나 보태자면, 예전에는 내신형이 기본적인 암기를 해서 좀 나올 수도 있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고등학교 내신형에는 수능형도 혼합되어 있어서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내신 문제라고 해서 꼭 그냥 본문을 그대로, 예전에는 옛날에는 10년 전만 해도 그대로 암기하면 됐겠지만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그대로 암기는 기본적으로 저는 시키긴 하거든요, 내신을 할 때. 그런데 조금 본문이 바뀌어서 나오기도 하고 수능형을 요구하는 문제들도 넣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같이 혼합하셔서 그 능력이 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 만약 이제 수능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모의고사 기출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 유형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문제 유형은 똑같죠. 근데 이제 지문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 뿐이니까. 자, 그리고 고등학생이 되었다면 학습량을 늘리는 훈련도 필요하다. 학습량. 중학교 때 한두 시간 공부해서 됐던 것이 고등학교 때는 절대 아니거든요. 6, 7시간씩 하루에 매일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 네,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습니다. 매일 월요일에서 이제 주말까지 6, 7시간 정도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시간을 허투루 보내선 절대 안 돼요. 1일 학습 일기를 쓰면서 학습량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학습 성향을 또 잘 파악하셔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게 좋은지, 분량을 정해놓고 공부하는 게 좋은지, 이것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공부가 집중이 잘 되는 장소를 내가 파악해서 찾아가는 거. 자, 언어 영역 개념 정리부터 라고 해서 이 영역별로 또 조언이 나오는데, 우선 언어라는 큰 틀을 한번 살펴볼까? 언어는 그게 문학과 비문학이 있어. 그럼 문학이라고 하면 현대, 고전시, 소설, 희곡. 그냥 국어라고 해서 다 국어가 아니에요. 같은 국어가. 다 문제에 대한 문제 유형들이 다 있어요. 그 속 안에 개념들이 다 달라. 그럼 문학에서도 내가 현대문학을 잘하는지, 아니면 희곡을 잘하는지, 고전시가가 어려운지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셔서 보완해야 돼요. 그래야 향상이 있어요. 비문학도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죠. 인문, 사회, 예술, 과학. 근데 나 과학이 너무 어렵다. 그럼 이런 문제 유형을 찾아서 풀어보고, 이 문제가 어려워서 틀리고 했다면 다시 보시고, 네, 오답 정리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반복과 함께 반복적으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분석이 핵심이다. 고등학교 때는 그냥 흐리멍텅하게 알면 안 돼요. 정확한 분석이 있어야 돼요. 정말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자, 그리고 수학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할 점. 문제를 풀다가 이제 좀 어렵다. 그러면 충분히 생각을 먼저 내 능력대로 충분히 생각을 한 후에 진짜 모르겠다 싶을 때 답지를 보는 게 더 효과적이래요. 그리고 풀어봤던 문제도 겸손한 자세로 그 푸는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걸 쭉 살펴보는 거. 네. 그 다음에 영어가 나왔습니다. 예전에는 외국어 영역이었는데 이제 이름이 영어 영역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외국어 영역으로 1년에 365일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냐면 영어는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또 구문을 계속 하다가 좀 안 읽으면 감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하셔야 되고, 자, 영어 영역이 예전에는 50문항이었는데 지금은 45문항으로 바뀌었어요. 45문항이었다가 50문항이었다가 45문항이었다가 자기 맘대로 자꾸 바뀌고 있어. 근데 지금 현재는 45문항이며 네, 듣기가 17문제, 독해가 28문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은 기본적인 게 단어겠죠. 독해를 읽으면서 단어는 바로바로 습득하고 또 모르는 단어는 따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근데 또 단어만 많이 외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 단어 뜻만 이거 사과, 감자, 뭐 맛있어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단어가 됐는데 내가 해석이 안 된다. 해석하는 방법 그것이 구문 독해 연습하는 거거든요. 해석하는 방법 파악하셔야 되고 이제 학교에서 수행평가 점수로 듣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듣기 연습 필요할 테고요. 문법. 문법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문법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고 이해한 후에 암기하셔야 되고 네,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는 자기가 추론해서 능동적으로 글을 읽어야 돼요. 자기가 글을 읽어보고 안 읽히잖아요. 너무 어려우면. 그럼 이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설명을 들었던 독해 지문은 반드시 본인이 또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해석도 이렇게 단어를 조합하는 거구나 해석하는 방법도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내가 풀면서 몰랐던 단어를 반드시 정리하고 네 단어로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내신 공부할 때는 꼭 필요한 게 똑같은 지문을 가지고 내가 하나의 교과서의 본문을 외우고 읽었어요. 그러면 이 단락의 주제가 뭐지? 이 핵심어가 뭐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제문 그리고 내가 학교 선생님이라면 이 부분은 순서를 단락을 나눠서 내면 참 좋겠다. 아니면 여기는 문장을 넣는 문제도 괜찮겠어 라고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셔야 돼요. 그냥 보고 끝이 아니라 이렇게 응용을 하실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저 너무 말 많이 해서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있어. 자, 그리고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책을 읽는데 맞아 전달해드릴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자, 그리고 우리 수시 모집에서는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수시를 생각하고 있다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철저하게 계획 세우시고 교과 진도가 나감에 따라 그때그때 예습 복습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암기 과목 같은 경우도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는 미리 공부를 해두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저 생각은 그게 아니거든요. 미리 공부를 암기를 하고 그리고 막상 시험 보기 전에 다시 암기를 하면 더 잘 암기가 되는 거고 암기도 안 하고 있다가 시험 때 그냥 막상 외우면 또 다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시간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되는 게 내신 대비하시는 친구들 수업 일주일 전쯤에는 수업 시간에 힌트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절대 조는 일 없도록 하세요. 그 힌트 나만 못 들으면 아쉽잖아요. 그럼 나만 틀리면 어떻게 등급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담당 교사 선생님께서 일주일 전쯤에는 이제 다 출제가 끝나고 검토가 다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좀 어렵게 낸 것 같다라고 하면 힌트를 주실 수 있으니까 네, 하셔야 되고 반복해야 합니다. 모든 공부는 반복이에요. 본인이 공부했던 거 계속 반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영어 교과서와 본문 반드시 암기해야 한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이 본문 꼭 외워야 돼요. 본문 바뀌어서 나와요. 근데 기본적인 구조를 알아야지 내가 응용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암기해야 됩니다. 근데 암기를 하지만 그냥 외우는 것보다 이 암기한 문장 속에 들어가는 어법과 이 어법을 뭐 변형할 수 있는 도치를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서 외우면 더 좋겠죠. 그 응용을 하더라도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고등학교 1, 2학년 때 미리미리 준비할 게 있습니다. 좀 말이 빨라져서 나 혼자 느긋하게 하다가 자, 뭘 준비해야 되냐? 봉사활동, 뭐 임원 활동을 한다. 아니면 어학 능력이 필요하다. 독서 활동이나 수상 실적, 대학교에서 반영할 수 있는 기타 교회 활동 등등등 또 자기소개서를 어떻게 짤지 포트폴리오 같은 것도 미리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고3 돼서 부담이 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걸 미리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가 가고 싶은 전공과 맞춰서 그런 활동도 계획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시험이 끝났다라고 해서 시험지 꼴도 보기 싫어. 시험지 찢어버리는 친구도 있어요. 쓰레기통에 그냥 버리는 친구도 있어. 근데 정말 안 좋은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시험 성적이 확 오르는 진짜 최저 등급에서 최상 등급으로 오르는 친구들의 태도가 어땠냐?
철저하게 분석했어요. 내가 빵점을 맞아도 틀린 거 다 분석했어요. 그럼 내가 어디서 실수했고 어떤 부분을 왜 모르는지, 그리고 다음에, 왜냐면 또 사람은 그래요. 비슷한 데서 또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철저하게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실수를 했다. 그럼 내 공부할 때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공부했다면 맞출 수 있었는데, 공부하는 방법도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시험지 버리시지 마시고 틀렸던 문제에서 내가 어떤 부분에 실수를 했는지 정확히 짚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 본인이, 사람은 누구나 내가 실수한 부분은 다시 보기 싫어요. 근데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셔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부분은 무엇이지? 그 부분을 고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성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험 보는 날 아침, 예전에 가르쳤던 친구가 밤새고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빈혈이 와서 양호실에 누워서 시험을 봐서 망했던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 친구도 막 울고 그랬었던 일이 있었는데, 시험 보는 전날은 절대 밤새시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잠을 주무셔야 되고, 시험 당일 아침에는 반드시 식사하셔야 됩니다. 저도 밥 안 먹으면 집중이 안 돼. 당이 떨어져서 안 돼. 꼭 밥을 먹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새 학기 시작되면 또 우리가 교과서로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신 대비에 필요한 문제집이 있고요. 그리고 또 본인의 교과서 잘 보면서 내신 대비 교재를 준비하셔야 돼요. 그냥 아무 문제, 영어니까 다 영어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안 돼요. 영어는 교과서마다 뭐 천재, 능률, 또 저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 파악하셔야 되고, 뭐 기본서, 문제집, 뭐 자습서와 평가 문제집은 기본으로 있으면 공부할 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필기, 잘 정리된 노트를 복습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노트를 잘 요약해 놓고 잊어버릴 수 있는 중요한 내용들, 내가 좀 취약한 부분은 다시 볼 수 있게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도식화해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를 하는데, 예를 들어 문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잖아요. 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뭐 이런 파트에서 투부정사를 좀 더 세부적으로, 분사를 세부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에서 내가 취약한 점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할 때는 나만의 기호로 뭐 이렇게 필기하는 것도 시간을 줄일 수 있겠지요. 자, 그리고 수학 과목에 있어서 만약에 이제 그냥 감으로 풀었는데 맞췄어요. 수학 답을. 정확한 개념을 모른 채로 풀었다면 꼭 오답 노트 정리하세요. 꼭 오답 노트. 그리고 영어 과목은 어떻게 하시냐? 해석이 안 되는 진짜 어려운 구문들이 있어요. 막 5줄이 1줄 이런 구문들은 꼭 정리해서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그 부분의 문법을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틀린 문장 같은, 틀린 부분 같은 거 오답 정리, 내가 틀린 거, 취약한 부분 파악할 수 있는데 오답 노트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걸 안 하면 틀렸던 문제 계속 백날 틀리고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파트가 할게요. 나 혼자 신났어. 자, 상위 1%는 어떻게 집중력과 암기력을 키울까라고 한번 가겠습니다. 집중력과 마찬가지로 암기력도 훈련을 하면 좋아진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집중력과 암기력은 어디서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체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건강관리 잘하고 체력. 아무리 내가 집중력과 암기력이 좋다고 밤새면은 그게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집중력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예전에 가르쳤던 고3 학생들의, 예전에 그 친구들이 한 10명 정도 같이 공부를 하는데 자리 쟁탈전이 벌어진 적이 있어요. 다 앞에 앉으려고. 그래서 원래 앞에 앉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딴 친구 앞에 공부를 이제 하려는 굳은 결심을 앞에 앉았는데, 이제 원래 앉던 친구가 이제 자리를 뺏겼다. 그래서 그 다음날 더 일찍 와서 자리 앉고 서로 막 째려보고 막 이런 자리 쟁탈전이 있었던 경우인데, 앞자리가 좋다고 합니다. 왜냐면 선생님과도 즉각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잡담, 친구랑 잡담을 할 수도 없고 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부 말고는 할 게 없기 때문에 앞자리가 중요하고, 공부가 가장 잘 되는 나만의 장소, TV나 휴대폰 이런 건 좀 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만의 장소는 어떤 곳에서 공부가 잘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학습 일기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일기도 쓰기 싫어 죽겠는데 무슨 학습 일기냐고? 이렇게 나왔어요. 글 쓰기 싫어 죽겠는데 무슨 학습 일기야. 네, 학습 일기.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부족한 과목, 수학 문제도 풀어야 되고, 뭐 영어도 해야 되고, 언어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오늘 수학 문제를 못 풀었다. 수학 문제 원래 1시간에 20문제 풀려고 계획을 했는데, 풀다 보니까 5문제밖에 못 풀었다.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주말에 시간을 좀 더 확보해서 느슨하게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여러 가지 방법. 차분하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명상을 하고 복식호흡,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는 복식호흡도 좋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잖아요. 자꾸 잡생각. 그죠? 저도 그런 잡생각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프대요. 자꾸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럴 때는 딴 생각 노트.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지금 이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이제 그만하자. 이건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잡생각 노트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네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 모두 다 치워버려. 자, 그중에 공공의 적 중에 하나, 휴대폰. 휴대폰 문제입니다. 휴대폰.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다른 곳에 한두 시간은 좀 두고 잊어버리도록 연습을 해봐. 연습을.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집중이 안 될 때, 내가 막 하기 싫은 공부 있잖아. 내가 싫어하는 공부 안 되면 잠깐 뭐 책 정리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머리를 틈틈이 식히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계속 10시간 내내 집중할 수가 없어요. 한두 시간 했으면 10분 휴식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사나 사회 같은 과목은 목차 중심으로 내용의 뼈대를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책 앞에 보면 목차들 나오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그거에 대해 살을 붙이면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멋진 20대를 상상해라. 당당하고 멋진 20대의 모습.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겐 꿈이 있으니까 정말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고 아주 멋진 인생 사실 수 있어요. 멋진 20대 모습을 그려야 돼요. 찌질한 20대 말고요. 그러려면 이제 슬럼프 극복을 잘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슬럼프, 공부만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수면 관리 잘해야 되고 체력 관리 잘해야 되고 하루 세끼 일정한 시간에 균형 있게 식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안정감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친구의 예가 나오는데 지민이라는 친구가 있대요. 그래서 1학기 내내 매일 밤 12시에 학교 도서관에서 막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등급이 2등급이나 떨어졌대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떨어졌지? 근데 그 이유가 있었어요. 문제만 열심히 풀고 나서 왜 틀렸는지 모르고 넘어갈 때가 많았어. 문제를 풀고 왜 틀렸는지 모르는 거야. 그냥 답 보고 답지 보고 아는 것 같아. 그리고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모르는 개념이 나올 때도 그냥 학원 숙제 많으니까 그것만 해야지. 절대 안 돼요. 내가 모르는 건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30분씩 운동하는 거 이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성교제라고 나오는데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네, 남친 여친. 요새는 뭐 초등학생들도 남친 여친 다 있고 하는데요. 뭐 근데 여기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이제 공부하는 1학년 때 여자친구가 있었지만 좀 후회가 된다라고 경험담을 얘기를 했나 봐요. 친구의 경험담? 친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다. 정민이가 2학년 때 여자친구와 사귀었다가 헤어지면서 성적이 급추락하는 비운을 겪었어. 어떡해. 근데 이제 항상 둘이 이제 친하기 때문에 잘 이제 유명한 커플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여자친구를 되게 많이 좋아했는데 이제 헤어지게 됐나 봐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또 다른 친구를 사귀면서 그 정민이란 남자친구가 너무 그런 모습에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서먹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고. 그리고 다시 성적이 엄청 20등 이상, 전교 10등이었는데 20등 이상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면서 이런 일을 겪었고 후유증이 너무 컸대요. 그리고 다시 예전 성적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몇십 배 노력은 했어야겠죠. 그렇게 개고생을 했답니다. 네, 진짜. 근데 무조건 또 사귀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또 너무 자신의 공부에 있어서 해가 되지 않게 목표를 잃지 말고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가 남았어요. 이거 되게 내용이 많았네요. 저 항상 30분이면 끝낼 줄 알았는데.
자, 맨 마지막 페이지. 우리 인간 모두가 하는 실수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책도 있잖아요.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헛되이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큰 뼈대, 전체적인 나의 인생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목표를 향해 열심히 화이팅! 새학기 시작하세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할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